네, 오늘 한 발은 어디로 가야 될까 싶긴 했는데 일단 그래도 소부장으로 가야죠. 네, 내일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반도체와 AI, 양자 컴퓨팅 등에 대한 대중국 투자 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자국보호주의 내지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강화가 될 수 있겠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는 하드웨어 쪽에 강점을 띠고 있죠. 반도체죠. 가장 명확한 테마, 모멘텀은 반도체. 물론 2차 전지도 부응을 하고 있지만 좀 논란은 있는 것 같고 워낙 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자, HBM은 하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AI 이슈 때문에 오늘부터 8, 9, 10일까지인가요? 라스베가스에서 AI 또 컨퍼런스가 또 크게 열립니다. 그게 이제 주말에 아마존 주가에 반응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국도 오늘 저녁에 넘어가서 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주식이 반응을 하면은 AI 이슈는 살아있겠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AI 뭐 소프트웨어 기업들 주가들이 조금 움직이긴 했는데 하드웨어는 잘 아시는 이 HBM 메모리 쪽에서는 고대역폭 메모리의 수요가 상당합니다.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세계 시장을 거의 이제 양분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가 아직은 좀 앞선다라는 게 공론이죠. 한 50%, 삼성전자 40%,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 이렇게 시장 포지션을 한다고 하는데 삼성전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HBM을 따라잡아야 되고 포지션 먹어야 되니까. 근데 SK 하이닉스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 증설을 지난번 그 컨퍼런스 콜에서 아마 발표는 이미 했는데 HBM 관련된 지금 3세대가 HBM3, 그다음에 4세대가 HBM3, 5세대가 HBM3E 용어가 좀 어려워서 그런데 그다음에 6세대가 HBM4 이 양산 캐파를 굉장히 빨리 늘려요. 아주 급속도로. 내년에 그래 이 시장 예상치는 HBM이나 한 10배까지도 바라보는 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들이 지금 뭐 찾아라라고 해서 혈안이죠. 근데 가장 명확한 거는 IT 케미칼입니다. IT 케미칼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양다리를 분명히 걸칠 수 있어요. 동진 세미캠이라는 얘기인데 주가가 그러니까 제로는 나쁠 게 없어요. 근데도 주가는 올라갈 때마다 어디 두들겨 맞아갖고 자꾸 밀리는데 수급적인 이슈인 것 같고 동진 세미캠은 안티하는 시장의 목소리도 굉장히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실적 컨센 할 때도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크게 미스를 냈죠. 네, 그 애널리스트는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또 이 12발행 5천억 설이 시장에다가 누군가가 풀어가지고 사실 동진 세미캠은 현금성 자산을 3,800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5천억 발행한다?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오보들을 내미는 바람에 주가도 많이 휘었는데 물론 회사도 그만큼 적극적으로 IR을 잘 안 한다는 그 약점이 있겠죠. 근데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회사 나쁠 게 없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가장 실체가 명확한 HBM 테마주, 모멘텀 주식이 되겠고, 솔브레인도 뭐 괜찮은 것 같지만, 동진 세미캠하고 하이닉스가 HBM3, HBM3E, 그 다음에 6세대인 HBM4, 그걸 삼성전자도 그렇고 지금 막 달려들어서 진심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9월 달에 테일러 2공장을 착공한다는 설도 있었는데 아마 여기에도 관련이 좀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그리고 TSMC에서도 사실 퀄 테스트 주문이 온 걸로 지금 파악되는데 이건 썰이라서 조금 확인은 해봐야 되겠는데 아마 근거는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동진 세미캠이 그만큼 EUV 포토레지스트, PR은 뭐 국내에서는 독점적으로 잘하죠. 물론 글로벌로 나가면은 일본하고 자꾸 부딪히는데 어차피 일본하고는 승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부장의 국산화는 그냥 그러다 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이로 나가야 돼요. 우리만의 어떤 독출난 무기들이 분명히 있어야죠. 무기라고 해서 뭐 방사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하여튼 우리의 기업들이 조금 독보적인 거 이런 게 필요하다 생각입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주가는 뭐 한 4일 밀렸는데 오늘도 만약에 밀린다면 5거래일 하락이고 그냥 나쁜 이유 없이 밀린다면은 왜 좋죠. 네.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의견을 또 구가를 좀 해봐야 되는데 어디 부분부터?
네, 동진세미캠 참 좋아요.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주가가 조금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고 최근에 또 이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워낙 좀 강하게 또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지금 그 한미 반도체가 시가총액 5조 원을 한번 그러게요. 찍었었고 네, HPSP가 거의 3조 원. 네. 근데 이제 소재 기업 중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동진세미캠 물론 뭐 솔브레인도 약간 조금 뒤쳐져 있긴 합니다만 내용적으로 봤을 땐 동진세미캠은 정말 이제 좀 약진을 해야 될 만한 이제 그런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시장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풍문이 많다는 것 자체가 네. 그만큼 이제 명확하게 회사에서 이제 좀 IR을 좀 잘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카더라 이런 얘기들 때문에 특히 이제 5천억 CB 발행설 이런 거는 진짜 뭐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이제 동진세미캠이 그동안에 이제 그 잉여 현금만 이제 감안하더라도 사실에게 좀 얼토당토 안 하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얘기거든요. 2차 전지 도전제하고 이제 실리콘 음극재 네. 그 증설 뭐 가능성이잖아요. 물론 네. 그 돈을 그냥 허투루 쓰는 건 아니고 그쪽에 쓴다면은 미래에 더 크게 그렇죠. 맞습니다. 이익을 창출하는 거기 때문에 네. 나쁜 재료는 아닌데 네. 좀 황당하게 5천 그렇죠. 원 확 불러버리니까 주가 희석 요인이 돼서 막 주가가 급락하고 네. 막 이랬던 적이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한 방에 뭐 조 단위대 이상의 설비 투자를 할 게 아니라면 네. 5천억 CB 사실 이제 동진세미캠이 정말 꾸준하게 이제 매년 이제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이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 이미 이제 잉여 현금이나 아까 얘기해줬던 것처럼 현금성 자산이 풍부하게 이제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너무 좀 근거 없는 루머였던 것 같다라는 연간 생각 좀 매출이 들고 1조 3천억인가요? 그다음에 영업이익 2천억 네. 이상씩 내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1조 9천억, 1조 9천억? 네. 그러니까 뭐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싼데 네, 쌉니다. 쳐주진 않아요. 국내 기업이라는 것 때문에 네. 좀 터부시하고 치부시하고 막 이러잖아요. 스스로가 왜 이렇게 자평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몇 가지 이제 이유들은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뭐 최대 주주와 이제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회사 이제 주가가 막 올라가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뭐 좋고 나쁘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미 최대 주주의 지위 경영권을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하러 상장이냐. 그리고 뭐 주가가 막 급하게 올라가진 않아도 이제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리일 수도 있거든요. 회사가 오히려 이제 좀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걸 더 이제 좀 기대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도 좀 드는데. 그렇게 속 시끄러울 거면은 그냥 오스테인 플란트처럼 그렇죠. 다 사들여갖고 뭐 그냥 잘 매각하고 뭐 상폐해버리면 되는 상폐하고 거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쨌든 이제 개인 주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아쉬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네. 차차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개선에 또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EUV용 이제 포토레지스트 이쪽만 하더라도 사실 이제 TSMC 공급 이제 썰이 지난주에 좀 돌았었는데 네. 만약에 요게 이제 또 진짜라면 정말 이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이벤트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CNT 도전제 네. 요것도 이제 좀 명확하게 수주라든지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몇 년 동안 뭐 얼마 정도 이제 캐펙스가 좀 이제 또 진행이 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명확하게 이제 투자자들한테 알려주면 소위 말해서 이제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이제 어닝 미스가 나올 정도로 이제 이렇게 지금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개선시켜 준다라고 하면 주가는 이제 의미 있는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HBM 뭐 잘 이제 요약해 주셨지만 사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AI 반도체 칩과 관련된 생태계에서 결국은 뭐 GPU를 당장 생산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HBM 쪽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이제 HBM3인데 4세대라고 얘기하는 게 네. HBM2 그다음에 HBM2E 단계가 한번 중간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세대라고 부르는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 이 4세대도 지금 양산이 안 되고 있잖아요. 내년 2분기 HBM3 이제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3E를 내년 상반기 안에 이제 양산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어쨌든 지금 HBM3와 4세대, 5세대 이제 경쟁에서는 확실히 이제 하이닉스가 조금 우위를 좀 점하고 있다라는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실제로 소부장 종목들도 삼성향 종목들보다는 네. 하이닉스 향 종목들의 주가가 훨씬 더 약진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전반적인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지난주에는 IT 소부장 종목들이 조금 어려웠어요. 저는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이제 소부장 종목들도 실적 발표를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2분기까지는 실적이 썩 그렇게 이제 좋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약간의 이제 우려가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되면서 조정을 조금 받은 상황이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뭐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 최근에 또 반도체 쪽은 이게 이제 AI 쪽에 워낙 투자가 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DDR5라든지 여타 이제 다른 쪽 매출이 오히려 생각했던 것만큼 빠르게 올라오지 못할 거다 뭐 이런 우려도 좀 있긴 했었는데 네. 그건 저는 너무 이제 좀 앞서가는 이제 우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HBM과 관련된 이슈만
놓고 본다면 확실히 아직 좀 모멘텀이 좀 살아있다. 특히 삼성전자도 지금 늦었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턴키 방식의 이제 수주를 지금 소리 높여서 외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이 있잖아요. 그 파운드리 공장에 엔비디아라든지 AMD의 이제 GPU를 수주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삼성전자가 생산한 HBM3를 이제 탑재를 해서 거기다가 이제 iCUBE4라고 하는 이제 패키징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패키징까지 같이 해준다면 예를 들어서 수주하고 HBM3 삼성전자가 만들고 패키징까지 해가지고 딱 이제 납품을 하면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비용적인 측면에서 훨씬 이제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다가 HBM3 납품하고 이걸 이제 TSMC에서 엔비디아가 이제 설계한 이제 GPU 만들어가지고 같이 패키징까지 하는 이제 그런 하나의 이제 단계가 더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이제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이제 내년부터 이제 이렇게 iCUBE4 패키징까지 해가지고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이제 경쟁력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어쨌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행보, 특히 HBM3에 이제 좀 집중되어 있는 이슈들이 좀 많다라는 거 주목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ISC라고 하는 스케줄로? 하나를 이제 좀 추가를 좀 해보고 싶은데 리노공업. 뭐 리노공업보다는 그래도 최근에 좀 ISC가 그래도 주가는 좀 더 탄력적으로 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특히 ISC는 어디 향이다 이런 이제 규정을 떠나서 뭐 넓게 보면 그냥 엔비디아 향이다 얘기해도 될 정도로 어쨌든 로보스코스에 대한 이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HBM3 이슈 속에서 같이 좀 연결시킬 수 있는 종목으로 ISC를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게 이제 뭐 장비나 소재, 그러니까 소부장이라고 쳤을 때 사실 원탑, 투탑, 뭐 아니면 뭐 하여튼 가장 위에 있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 연결되는 거는 장점은 안정성이죠. 이게 증설을 하게 되거나 공정을 들어가게 되면 초기에 다 같이 들어갑니다. 중간에 누가 뚝 들어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단점이 다 있는데 업체 입장에서 보면은 야 우리 거를 좀 집중해 줄 서라 이렇게 돼버리니까 주가도 이제 적극적으로 뭘 못 알리는 부분이 있죠. NDR이라고 하는 비밀 유지도 조금 NDA 같은 것이 걸려서 그런 건 좀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너무 조금 소극적인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가 좋은 게 양쪽에 다 할 수 있거든요. 동진세미캔도 삼성하고 SK하이닉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니잖아요. 다 좋다고 할 수 있으니까. IT 케미칼은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혁은 매니저의 생각은 그 동진세미캠이 그 회사는 상당히 좋은데 항상 이제 제대로 된 이제 평가를 못 받는 기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일단은 이제 그 회사 차원에서 뭐 그 기업에 대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좀 알리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일단 아마도 이제 대주주 입장에서는 어차피 회사가 좋으면 주가는 오르게 돼 있는데 뭘 굳이 뭐 그렇게 하나 뭐 이런 느낌도 좀 들 정도로 지금 전체적으로 동진세미캠이 뭐 그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을 때도 꾸준하게 실적을 잘 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미래의 먹거리 뭐 이런 것도 지금 차곡차곡 잘 지금 계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동진세미캠은 사실 이제 장기 투자로는 상당히 좀 좋은 종목인 것 같아요. 또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황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분위기 좀 살아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좀 기대감은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반도체 좋으면 뭐 동진도 결국은 이러한 상승 흐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반도체 그 메모리 쪽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HBM만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뭐 이제 HBM 쪽으로만 이제 계속 집중이 되고 있는데 결국 이제 HBM이 크게 이제 성장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 메모리 역시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에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HBM이 물론 이제 성장률은 HBM이 크겠지만 아직까지 이제 전체 매출 비중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메모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인공지능에서 HBM에 뿐만 아니라 메모리 전체의 수요가 증가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이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만약에 이제 종목을 하나 픽을 한다면 SK하이닉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HBM 때문에 최근에 좀 상당히 약진했고요. 최근에도 뭐 주가의 흐름이
나쁘지 않죠. 일단은 뭐 삼성이 이제 최근에 이제 뒤늦게 여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SK 하이닉스가 HBM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HBM이 이제 크게 성장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고사양의 고용량의 그 반도체의 수요 또 같이 메모리의 수요도 같이 증가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DDR5도 이제 3분기부터는 뭐 의미 있는 그 가격 상승이 좀 일어나지 않겠냐 이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인텔의 이제 그 하이닉스가 제일 먼저 어느 정도 이제 DDR5에 대해서 인증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128GB DIMM 모드를 이 부분에 지금 시장에 유일하게 지금 현재 공급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반도체 사이클에 있어서 삼성전자도 좀 우리가 관심 있지만 SK 하이닉스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이 부분이 아마 3분기부터는 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공론이 네. 3분기의 반도체 바닥론, 네. 뭐 중론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 3분기를 가고 있잖아요. 네. 뭐 지켜보시도록 하죠. 하여튼 오늘 뭐 HBM 관련된 이슈를 한 번 더 들어봤고요. 동질 세미캠, IT 케미칼 쪽으로 들어봤는데 확장을 해주신 거는 이제 네. 소켓, ISC, 그다음에 그냥 메이저 기업인 네. SK 하이닉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자, 그럼 두 분의 한 발로 넘어가 봐야 될 텐데 네. 김현 매니저는 오늘 한 발을 뭘로 준비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이제 클래시스라는 종목을 준비를 좀 해왔어요. 네, 클래시스.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 제가 이제 상당히 좀 또 최애하는 이제 의료기기 종목 중에 하나. 워낙 이제 또 실적 캐파라든지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이고 슈링크라고 하는 이제 레이저 리프팅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리프팅 이제 주사제도 많이 나오고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점유율이 이제 조금 이제 좀 희석되는 부분들도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긴 한데 실적이 여전히 워낙 또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1분기에 이어서 뭐 2분기 아직 확정 실적 발표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영업이익이 한 200억대 이상 나올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고 하반기에도 꾸준하게 이제 200억대 이상 이제 영업이익을 시현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이제 신제품 이제 슈링크 유니버스가 해외 수출이 이제 아주 좀 잘 되고 있거든요. 특히 네. 이제 브라질, 남미라든지 이제 북미 시장, 유럽 시장 이런 쪽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이제 이 K-팝과 관련된 이제 열풍 때문에 K-뷰티에 대한 이제 관심도 워낙 이제 좀 뜨거워요. 특히 이제 이 물광 피부에 대한 이제 해외 이제 그 여성분들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워낙 좀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이제 레이저 리프팅 장비라든지 그리고 이제 필러, 뭐 보톡스 이런 주사 제품에 대한 이제 수요들도 아주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주력 이제 매출이 국내가 아니라 다 해외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브라질이라든지 호주 또 동남아 쪽에서는 태국, 대만 뭐 이런 쪽에 이제 수출이 이제 빠르게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이 외형 성장에 이제 가장 좀 결정적인 이제 기여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2분기, 3분기가 아무래도 이제 또 실적 성수기예요. 그래서 2분기 실적 시즌 앞두고 오히려 주가가 거의 한 2달 가까이 이제 조금 들어 누웠다가 지난 금요일 날 클래시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의료기기 관련된 이제 기업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슈팅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이제 실적을 확인을 했고 3분기까지 이제 실적 성장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첫 번째.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수급적으로 이제 바이오 액티브 ETF처럼 의료기기 ETF가 이제 요즘에 또 계속 좀 상장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의료기기 ETF가 만약에 이제 출시가 됐다. 그러면 결국은 클래시스 어떤 이제 의료기기 ETF라고 하더라도 클래시스는 무조건 이제 편입이 될 수 있는 종목이죠. 시가총 기준으로 가장 좀 크기 때문에 뭐 오스템 임플란트가 일단 이제 자진 상폐가 지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1순위는 그냥 클래시스일 수밖에 없어서 무조건 이제 편입이 된다라는 전제하에 수급적인 이제 어떤 개선 기대감. 특히 최근에 이제 뭐 외국인들 지분율이 이제 계속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관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집중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이제 가장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게 가장 결정적인 이제 모멘텀이고 또 이제 새로운 이제 신제품 이제 볼륨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고주파 리프팅 이제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것도 이제 하반기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기여가 이제 가능할 거라고 보여져서 뭐 실적 쪽 좋겠다. 해외 수출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뭐 K-팝과 관련된 어떤 트렌드에서도 또 이제
상당히 좀 이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이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한 2달 가까이 기간 조정을 이제 아주 잘 거쳤어요. 그래서 이제 3만 원 초반까지 주가가 한번 밀려 내려왔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난 금요일 날 강하게 한번 좀 이렇게 올라서는 이제 모습이 좀 나왔거든요. 이제 추세가 확실히 또 상방으로 이제 좀 바뀌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32,000원 정도 이제 매수 접근을 한번 해보시고 1차 목표 가격은 38,000원, 손절 가격은 28,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피부 미용은 뭐 인간의 고령화 더불어서 관심사들이 많으시죠. 이게 이제 채워놓고 필러? 네. 채워넣어서 약간 팽팽하게 만들고 뭐 땡기는 거죠. 땡기고 무한정 땡길 수는 없어요. 그게. 네. 자꾸 땡기다 보면 늘어지고 너무 땡겨 놓으면 이제 견인 탈모 이렇게 뒤로 넘겨서 네. 요즘 그래 탈모 시장도 조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매니저? 네, 어떤 거요? 아니 뭐 이런 미용기기. 미용기기. 그 지난주에 보면은 이제 미용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또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아까 그 김영민 매니저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이번 달에 또 이제 ETF 또 막 새로 상장, 특히 이제 액티브라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무조건 이제 시가총액을 담는 게 아니라 좀 이제 선별적으로 좀 담는 이런 ETF가 좀 들어온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또 그동안 이쪽 미용 의료기기가 잘 나갔다가 좀 쉬었는데 다시 한번 또 움직일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쪽은 지금 이제 큰 그림은 계속 아직도 상승 흐름에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많이 오르면 쉬고 많이 오르면 쉬고 그랬는데 최근에 좀 많이 쉬었는데 다시 또 움직일 타이밍이 된 것 같아서 저 역시 이쪽 지금 말씀했던 크래식스뿐만 아니라 원택, 뭐 비올, 뭐 이런 이쪽 관련 주들 다 종합적으로 한번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8월달에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이호근 네. 매니저의 한 발은 오늘 어떤 분야로 어떤 기업을 선택을 하셨을까요? 저도 그냥 미용인데 저는 이제 화장품, 네. 마녀공장. 네.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시장에서 뉴스 중에 이제 가장 이제 좀 핫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본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이 프랑스를 누르고 1위 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일제히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상승세가 보였는데 그동안 우리 화장품 얘기하면 항상 이제 중국 뭐 이런 식이었는데 최근에는 보면 잘 나가는 화장품 회사들을 보면 미국 쪽에서 상당히 좀 약진하는 이런 화장품들이 좀 잘 나가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중국보다는 이제 해외 이제 다른 나라 쪽으로 이 의존도가 좀 다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이제 일본 얘기가 또 나오면서 화장품주들이 일제 상승했는데 일본 쪽에 가장 이제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 중에 하나가 마녀공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 그런 뉴스도 좀 나왔고 그래서 오늘 이 종목 준비해봤고요. 이 회사는 이제 어떤 화장품이냐면 자연주의, 그래서 이제 천연 유래 성분을 이용한 이제 자연주의 화장품을 표방한 화장품 브랜드사죠. 이 회사가 주로 하고 있는 건 이제 클렌징, 앰플, 그다음에 에센스 이런 쪽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회사가 이제 그 강점 중에 하나는 직접 화장품을 제조하는 게 아니라 OEM 업체한테 맡기는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직접 공장을 만들지는 않다 보니까 어떤 고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좀 장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이 종목의 또 하나 강점이고요. 이 회사가 이제 주로 맡기는 데가 이제 코스메스, 크라젠 뭐 이런 쪽에 OEM을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OEM을 맡기는 형태. 그다음에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주요 브랜드가 이제 마녀, 그다음에 아워 비건, 그다음에 바닐라 뷰티크, 노 머시에서 4개 브랜드가 지금 상당히 잘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지금 그 클렌징이라든가 앰플 이런 데 이제 스테디셀러를 보유하고 있어서 꾸준하게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국내 매출보다는 작년을 기준으로 해외 매출이 상당히 증가가 일어났고 그 중에서도 지금 일본 쪽의 비중이 한 75%. 상당히 일본 쪽에 상당히 약진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주 뉴스가 또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네. 이 회사가 이제 일본, 중국, 이제 미국 쪽을 좀 살펴보면 일본은 이제 오프 쪽을 그동안은 이제 온라인 쪽이었는데 오프 쪽 채널을 입점하면서 새롭게 또 한번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쪽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출 작년에 이제 체결하면서 유통회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출이 기대가 되고 미국은 지금 그동안 이제 아마존에서 이제 오프 쪽으로 계속 이제 하면서 계속 이제 확장해 나간다 그럴까요? 이런 측면에서 마녀 공장의 향후 성장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이 그동안 이제 줄곧 계속 상장되고 나서 하락세였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의미 있는 상승이 한번 나왔죠. 이 종목이 거의 20% 가까이인가 이렇게 급등이 좀 나오면서 좀 의미 있는 바닥에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오늘 준비해봤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25,800원, 목표가는 39,900원, 손절가는 21,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선택은 오늘 약간 틈새를 조금 겨냥했다? 그동안 네. 조금 소외됐었던 네네. 그런 부류의 이제 미용, 의료, 화장품까지 김현 매니저는 약간 의료기기 네. 쪽을 조금 더 집중하다 보니까 뭐 덴탈, 치과, 네. 뭐 요즘 제가 우리 한발에서 썼던 검안기의 이제 뭐 그렇죠. 휴비치 네. 같은 기업들 뭐 이런 것들에 이제 또 ETF도 이제 상장 이슈가 네네. 지난번에 네. 지난주에 있었는데 의료기로 하셨는데 여기는 화장품으로 지금 넓혔단 말이에요. 네. 화장품까지 갈까요? 화장품은 사실 제가 이제 별로 좀 선호하는 업종은 아니에요. 네. 워낙 최근에 이제 좀 수익성에 조금 이제 좀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러게요. 주가도 이제 많이 좀 주저앉아 있긴 한데 저는 결국 이 화장품 업종도 우리나라가 보면 이제 전 세계 10대 화장품 브랜드 안에 들어가는 화장품이 없어요. 지금 뭐 LG 생명과학 생활건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한 15위권 내에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세계에 내놓으라 할 만한 이제 기업이 없는 것도 이제 하나의 좀 디스카운트 요소고 수익성 뭐 워낙 이제 OEM, ODM 업체들도 많이 생기고 요즘엔 또 중국 쪽은 또 로컬 업체들이 워낙 좀 많다 보니까 네.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이제 선호도가 많이 좀 줄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저는 역시 이제 K-팝 열풍, BTS한테 감사해야 돼요. 결국 이제 K-팝 선호도가 워낙 좀 높아지다 보니까 한국 여성분들은 어떤 화장품을 쓰고 또 어떻게 화장을 하시는지에 대한 이제 관심, 특히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워낙 이제 그런 것들을 컨텐츠를 제작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이제 선호도 좀 높아지고 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본 화장품, 시쉐이도라든지 SK2라든지 이런 화장품들 진짜 많이 썼잖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 시장에서 그 프랑스를 제치고 이제 1등을 했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응이 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마녀 공장처럼 이렇게 이제 뭐 확실한 이제 포지션을 가지고 실적도 이제 좀 잘 나오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제 어찌 보면 낙폭과대 구간에서 이제 조금 한번 바텀 피싱을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성격. 이게 뭐 시장의 주도주가 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워낙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바닥에서 이제 한번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이제 공략하는 종목으로 화장품 업종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의 한발까지 들어봤고요. 오늘도 김영민 매니저와 이효근 매니저가 수고해 주셨고 내일 다시 또 뭐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